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 나아가면서 민심이니까 마음을 없애버린다. 우리의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고 경계는 살려둔다. 공부를 지을 때에 저 일체의 망념을 함께 쉬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바깥 경계를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어야 되니까 망심이 이미 쉬어지면은 경계가 있은들 무엇이 해로우리요 하해 유경이리요. 경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 해라고 내 마음이 쉬어버리다. 내 마음이 분별심을 떠나버리면 앞에 경계 그대로 있어도 무엇이 해롭느냐. 곧 고인의 탈인 불탈경 인정은 끊어버리고 환경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법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시되 여기에는 아름다운 꽃하고 풀이 있는데 성에 가득한 사람들 속에 옛사람이 없다. 이거는 인정 끊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마음을 끊어버려 마음을 없애버리고 경계는 두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수북하니 성중에 옛 사람이 없다. 이거는 마음을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방공 중국의 방거사라는 도인거사 계셨죠. 다만 저 만물에 무심하면은 눈앞에 나타나 있는 환경 모두에 내 마음이 무심하면은 어찌 만 가지 물건이 내 곁에 있은들 방해롭겠느냐. 내 마음이 끌고 가는 거지 환경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저 만물에 무심해버리면은 어찌 만물 물건이 내 곁에 가득 있는데 방해가 되느냐. 이건 마음을 없애버리죠. 환경을 그대로 두고. 네. 이것이 이 마음을 없애버리고 환경을 두면서 망심을 쉬는 공부다. 그 다음에 환경을 죽여버리고 마음은 그대로 둔다. 공부 지을 때에 일체 안 밖에 모든 경계를 가져서 다 공이죠. 비워버렸다 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관을 하고 다만 한 마음을 한 곳에 두어가지고 외롭게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옛 사람이 말하기를 만 가지 법, 만 가지 일하고 짝이 되지 않는다. 또 모든 띠끌이하고 법으로 상대를 짓지 않는다 그러셨으니까 요거는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마음은 두고 마음이 만약 경계에 집착하면은 이 마음은 곧이 망이다. 망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경계를 갖다 부정해버린다고 했으니까 무슨 망심이 거기에 있겠느냐. 이에 진심이 홀로 또렷이 비춰져서 저 도에 걸리지 아니하니까 이런 공부는 경계 환경을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뱉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두는 그런 공부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시기를 상원에 동산에 꽃은 이미 살해했다. 꽃은 다 져버렸는데 거마가 상병전이다. 술에 사람들이나 술에는 오히려 복잡하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다. 경계를 빼앗아 버리고 인정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살려두는 공부다. 또 말하기를 삼천검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홀로 장주가 태평을 꾀한다. 예. 요는 장자라고 하는 분이 당신 공부 경계를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경계를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당신 자신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공부를 표현한 방법이지요. 이것이 이 경계를 없애버리고 마음을 두면서 망상을 쉬어가는 공부다. 다섯째는 마음도 없애버리고 경계도 없애버린다. 그렇게 공부 짓는다. 이르되 공부 지을 때에 먼저
바깥 경계를 비워버리고 공적시켜버리고 다음에 안의 마음을 멸하다 없애버려야 되니 이미 안과 밖의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고요해지면은 필경의 망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날 수 있겠느냐, 어디 발을 비치고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중국의 관계 스님이라는 분이 시방에 벽락에도 아무것도 없다. 시방세계 벽이 떨어져 버리고 가리우면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져 버리고 사면의 영문은 사방에 문도 또 없고 벽이 없어져 가지고 적라라 합니다. 글자가 잘못해 정라라가 적라라 정세세. 그래서 중해 집안에서 발가벗은 듯 맑게 뿌린 듯 이렇게 풀이하지요. 적라라 정세세. 요 붉을 적자하고 맑을 정자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표현하니까 그 조사 스님네의 사람하고 경계를 함께 이렇게 딱 부정해버리는 인견양구탈의 법문이다. 사람하고 경계하고를 마음하고 경계하고를 같이 없애버리는 법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구름이 흩어지고 물이 흘러가니까 적연해서 고요해서 하늘과 땅이 공했다, 비었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또 말하기를 사람과 소를 함께 보지 못하니 바로 이 달이 밝은 때다. 절절 가면은 소 찾아가는 그림이 많이 있지요. 소 찾아가는 거는 우리 마음 찾아가는 걸 비교해서 했으니까 어떤 경계 가서 사람하고 소하고 다 없어져 버린 건 그런 그림이죠. 사람과 소를 함께 보지 못하니 바로 이 달이 밝은 때다 했으니까 이것이 마음을 죽여버리고 경계를 죽이면서 망을 시는 공부다. 여섯째는 마음도 그대로 두고 경계도 그대로 두는 공부입니다. 이르되 공부를 지어 나갈 때에 마음이 마음 자리에 있고 마음은 마음 자리에 있고 경계는 또 경계 자리에 머물러서 있어서 어떤 때에 마음과 경계가 상대하더라도 마음의 경계를 취하지 말고 또 경계가 또 마음에 다다르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죠. 마음하고 경계가 상대할 때에 마음으로 결국 경계를 취하지 않는다. 마음에 경계 붙들어 오지 아니하고 또 경계가 마음 쪽으로 오지 아니하면은 떨어져 나가죠. 각각 서로 이루르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경계한 거고 경계가 마음에 오지 아니하면은 자연히 망념이 나지 못해가지고 저 도에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경에 이 법이 법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상이 상조다. 이거는 금강경 말씀이죠. 진리는 언제나 진리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간상이 상주한다. 이 법이 진리는 진리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간다. 이 법이 법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습이 항상 머무른다 하셨으니까 그 조사 스님의 사람하고 경계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인정해주는 법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니 한 조각 달이 바다에 나니까 몇 사람 집안 몇 집의 사람이 누각에 올라간다. 이건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죠. 마음도 살리고 경계도 살리는. 또 산의 꽃이 천만 타래에 놀던 아들들이 집에 돌아갈 줄 모른다. 꽃이 좋으니까 구경하러 온 이 사람이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꽃도 살려두고 사람도 살려주니까 마음과 경계를 그대로 둔다. 이것이 경계도 두고 마음도 두면서 망을 없애는 공부다. 일곱째는 안과 밖이 온전히 채다. 안과 밖이 모두 그 자체다. 공부 지을 때에 저 산하대지 일월 성진 내신 기계 안 마음 바깥의 경계 일체 모든 법 모든 일이
한 가지로 진심의 덩어리다. 담담하게 비어 밝아서 한 털끝만큼도 다른 게 없어가지고 이 대우주 세계를 쳐서 한 조각을 이루니까 다시 어느 곳에 망심이다. 망을 어디 가서 찾아올 수가 있으리요. 선바로 승조법사가 이르되 천지가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체가 같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이 안과 밖에 온전히 체인 망을 없애는 공부다. 그 다음에 안과 밖에 온전히 작용이다 이거죠. 응용. 공부 지을 때에 일체 안과 밖에 몸뚱어리, 마음, 또 우리 몸뚱어리 의지인 세계, 기계라고 하는 바깥의 환경, 모든 법과 및 일체 동용 시위를 가져서 다 진심의 묘용이라는 생각을 하니, 진심 묘용을 지으니 일체 신념이 조금 생김에 문도 이 묘용이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의 망상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생기면 거기 벌써 우리의 진심의 묘한 응용이 생긴 모습이다. 이미 일체가 다 이 묘용이 되어 버렸으니까 망령된 마음이 어디에 발을 붙이겠느냐. 망심이 심처 어느 곳을 향해서 안착할고, 그렇기 때문에 영가스님이 무명실성의 꽃 불성자리고 아지런이 같은 빈 헛된 환화공신이 그대로 법신이다 하시고, 지공스님이 12시가의 이야기를 평조인이요, 평소에 인시시간 새벽에 5시 6시 이때가 인시 되겠죠. 자축 인묘 5시 6시 인시요. 미친 기운이 안에 숨어버린 도인의 몸뚱어리다. 미친 기운, 미친 행동이 다 없어져 버린 도인의 몸이다. 자와의 부지 원시도 하고 안고 누움에 본래 이 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이렇게 바쁘게 선들끼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이 안과 밖의 모든 것이 온전히 우리 진심의 응용인 걸 생각하면서 마음을 쉬는 공부다. 아홉째는 직체직용이다. 자체가 그대로 응용이다. 공부 지을 때에 비록 진의 자체에 명합하다. 딱 한 덩어리가 돼서 일미로 공적하는 한결 공적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 안으로 영명한 신령한 밝은 자체가 숨어 있으니까 이에 체의 직한 일이다. 체 속에 숨어져 있는 용이다. 또 영명한 가운데에 안으로 공적을 쓰는 것은 용이 곧 자체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용이 체에 숨었다고 그랬고 뒤에는 체가 용 속에 숨었다는 이야기니까 용을 긍정하고 체를 긍정하지요. 직체직용이다. 예.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말하기를 성성하고 적적하다. 또렷또렷하고 고요하고 고요한 것은 옳다, 좋다, 공부 바로지는 방법이다. 그러나 또렷또렷한 망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지을 때에 또렷또렷하게 하면은 공부 잘 짓는 것 같지만은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하게 돼야 되는데 또렷또렷한 덕에 기울어지는 것은 이 망상이다 그럽니다. 화두든 연불이든. 예. 성성적적이 겸해져야지 성성하기만 한 것은 망상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잘못되고 적적성성은 옳다. 적적성성은 옳은 거고 적적무기는 비다. 이것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적적무기인데 무게적적비라고 했으니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무기적적이다. 예. 그러니까 성성적적은 옳고 성성망상은 잘못된 거고 적적성성은 옳고
무기적적은 이 잘못된 거다 비라고 했으니까 이미 적적 가운데에 무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다. 무기는 적적하기는 적적한데 무기는 아니다. 또렷하다. 성성한 가운데에 난상을 쓰지 아니할진된 있는 바 망심이 어떻게 그 자리에 발을 붙이겠느냐. 이것이 직체직용인 직체직용으로서 망을 없애는 공부다. 열째는 체와 용에서 뛰어납니다. 체용에서 투출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을 때에 내외를 나누지 가르지 아니하며 또한 동서남북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방팔면을 가져와서 다만 한낱 대해탈문을 지어가지고 뚜렷한 따에 원탓하지 뚜렷한 따에 그러죠. 뚜렷한 자리에 체와 용을 나누지 않는 방법이다. 분호도 참노도 턱끝만큼도 변하게나 흘렀다. 빠진 게 없어서 통신, 정신을 쳐서 한 조각을 이루미니 타성 일편 한 조각을 이루미니 그 망이 어느 곳에서 얻어 일어나리요 발붙일 자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고인들이 말하기를 통신무봉고 전신인 이어진 자리나 지분 자리가 없고 상하가 변해서 단란하다 둥글둥글하다. 예. 모두가 변해서 둥글둥글해졌다. 전신에 이은 자리 없이 이음새 없이 똘똘 뭉쳤고 산하가 변해가지고 한 덩어리 둥글둥글해졌다. 예. 이것은 이에 체용에서 투출해서 망을 없애는 공부다. 위에 10가지 공부 짓는 법은 전체 필요한 게 아니다. 전체를 수고하지 않는다.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다. 다만 하나, 이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법, 10가지 이야기한 공부 방법 하나만을 선택해서 공부를 부지런히 성취하면은 그 망이 수사로 없어져 버리고 진심이 곧 나타나는 것이다. 예. 이 공부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지 전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경도 읽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주력도 해야 되고 화두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건 아니다. 그 속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런 밀어버리면 다 된다 이겁니다. 위에 10가지 공부한 방법 모르는 게 온전히 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문을 선택해서 공부를 성취하면은 그 망이 수사로 말해지고 진심이 곧 나타나니 근기를 따르고 옛날에 익혔던 공부가 일찍이 징어지요. 징역 아니에요. 징어하복. 예, 일찍이 어느 법에 인연이 있는지 살펴서 곧 문득 이것을 익힐지어다. 내가 화두를 하든 연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뭘 하든지 내가 그 한 가지 근기 따라서 옛날에 익혔던 거 해면서 요거는 전에 뭐 한 것 같다. 조금 더 잘 된다. 이 공부 하나 곧 선택해서 그걸 익혀가라. 이 공부는 이에 공력이 없다. 아무 공이 없는 공부다. 유심의 공력이 아니다.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서 공부를 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불 하든 화두하든 주력하든 이거는 아주까지는 우리 공부 방법이 바르지 못하지요. 유심 공력이 들어있으니까 유심의 공력 가지고는 공부 아니다. 예, 무공용의 공부라 해야 된다. 이나 망심을 씌워버리는 법문이 이 기묘한 까닭으로 어떻든 망심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끼우쳐 여러 사람이 많다. 말을 많이 했다. 지금 10가지 공부하는 방법 전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잔소리 저런 사람이 많이 했으나 글 자체는 그렇게 막 번거롭지 않다. 이 뜻은 말은 많이 했지만은 문장이 번거롭다고 말하지 말아라. 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까다롭게 말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